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던 서울시 계획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구민 1,851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상암동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듬해 해당 부지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데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2,000톤의 생활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기존 4개 소각장의 처리 용량은 1,000톤 수준에 그쳐 나머지는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포구와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병원연 새해 서울시 의원을 만나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와 올해 의정활동 계획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의회 내 소수당으로서의 한계를 딛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온 서울 양천구 우형찬 서울시 의원을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영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서울시 의회를 돌아본다면 어떤 감성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수당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또 시장도 오세훈과 국민의힘. 우리가 제2요구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조례가 나왔을 때 한번 검토해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돌려보내면은 그거를 3분의 2의 의원들의 동의가 있으면은 집행부에서 반대해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2요구권도 막을 수 없는 그냥 식물 민주당 서울시의회였습니다. 끊임없이 본회의 본관에서 항의하고 거리에서 항의하고 여러 군데서 우리 사회적 약자분들과 투쟁하는 그런 4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대신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 있고 뜻깊은 4년이었습니다. 좀 아쉽지만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제 부의장도 역임하셨고 교육위원으로서만 활동을 하셨는데, 자, 지난 의정활동 성과를 본다면요. 시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지역들에서 요구하는 민원, 그다음에 현안, 예산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는 게 서울시 의회 부의장의 역할이었고요. 나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보면은 이번에 대장 홍대선 드디어 착공식을 했고요. 서부트럭터미널 또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어렵고 힘들게 진행이 됐지만 일단 공사 시작이라는 부분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 그다음에 뭐 재물포길 지하화 완료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부 공원화 사업, 국화대로 지하화 사업이 좀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감 있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2030년 정도에는 완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람을 갖고요. 지난해 매니페스토로부터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번에 받은 게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우수조례상을 받게 됐는데요. 지금 고교 학점제가 작년 2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학 때 학점제처럼 우리 고등학교 때 학점제를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학교도 아직은 잘 모르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니
장점과 단점이 극렬한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렵고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강남과 강북 뭐 여러 차이가 있죠. 큰 학교와 작은 학교. 그게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되기 참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실에서 공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고교 학점제를 또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갖고 하자라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교통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목동선, 강북, 횡단선 경제성 때문에 좀 좌초가 됐었는데 지금 재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국가재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용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수정안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당산에서부터 목동 아파트 단지를 거쳐서 남부순환도로를 해서 신월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 사실 공항소음 피해 지역인 신월동 지역 남부순환도로 쪽이 사람들이 떠나요. 교통이 불편하고 소음이 심하고 사람이 떠나고 기업이 떠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니 BC,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공항소음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볼 때 좀 특별하게 지켜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자라는 부분을 이번 법안에 담았기 때문에 다음에 목동선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 BC를 볼 때는 아마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목동 아파트 재건축 부분, 그다음에 서부터미널 복합 개발의 수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인구 증가 부분이 반영이 되면은 목동선은 보다 탄력 있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서울시 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치 행보를 궁금해하시는 주민들이 많을 텐데 뭐 대충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든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어떤 기회가 오면은 다시 우리 주민분들께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말씀드릴 시간이 분명히 올 것으로 믿고 있고요. 지금은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소중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선 12년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인맥을 맺고 큰 정책을 배워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보다 크게, 보다 열심히, 보다 책임감 있게 일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2026년도 지방공무원 3,180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채용 인원은 공개경쟁 2,977명, 경력경쟁 203명으로 직급별로는 7급 334명, 8급 240명, 9급 2,585명, 연구사 21명입니다. 직군별로는 행정직 1,903명, 기술직 1,256명, 연구지도직 21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청년층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 모집 비율을 법정 기준보다 확대했습니다. 이번 채용은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본격 시행에 따른 현장 인력 확충과 휴직, 퇴직 등 중장기 인력 변동 요인을 반영한 규모입니다. 인천 순환 3호선 등 7개 노선이 반영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사업은 모두 7개. 인천 순환 3호선과 용현 서창선, 송도 트램과 부평 연안부두선, 인천 2호선 노년 연장과 영종 트램, 가자 송도선입니다. 총 연장 123.96km 규모로 총 사업비는 8조 6,84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 고시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직접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선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 일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가는 전환점입니다. 이번 구축 계획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신청한 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적정성 검토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 조정 검토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특히 시는 이번 계획이 원도심과 신도시, 연안과 공항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된 만큼 지역 간 이동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일상적 이동 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 최고의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도 단절되고 낙후된 교통망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인천의 미래 지도를 새롭게 그리겠습니다. 시는 우선 송도 달빛 축제공원역을 기점으로 검단 호수공원역까지 총 34.64km 구간을 달리는 순환 3호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비해 패스트트랙 방식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정부 승인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인천 4호선인 용현 서창선과 송도 트램 역시 사전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올해 본 예산에 반영해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는 다른 노선들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새해 연두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부평구를 방문했습니다. 지역의 핵심 관심사인 캠프마켓과 삼보급단 등 군부대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경인선 지하화 등 현안 해결을 통해 부평을 인천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인천 지역 대표 상권인 부평역과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거대한 지하상가로 유명한 부평구.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지만 부평 캠프마켓과 미쓰비시 줄사택 등 일제강점기 시절의 아픔을 품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아 부평구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 유 시장은 인천 변화의 중심엔 부평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구가 10만 인구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부평구, 계양구, 서구 150만이 됐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도심이 이렇게 이제 커가게 됐어요. 그래서 인천의 변화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이제 부평이고, 또 부평은 오랜 역사와 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평구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부평구는 부평 지하도 상가와 부평역 인근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후시설 정비와 공실 상가를 활용한 지하도 상가 공간 재설계 등에 나서줄 것을 유 시장에게 건의했습니다. 특히 부평 캠프마켓과 삼보급단 등 지역 군부대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평에 군부대 이전 캠프마켓이나 삼보급단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같이 시와 구가 긴밀히 협조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인 것 같고, 협력 관계 잘 취해서 시와 구가 같이 시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캠프마켓이 이제 완전히 인천시로 돌아와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부평의 환경이 바뀌게 되고 등등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누가 하느냐?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유 시장은 부평구의회 그리고 지역 언론들과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삼보급단 이전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삼보급단 이전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 부평 지역 사회는 해당 부지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기업 등 앵커 시설을 유치해 줄 것을 인천시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시장은 주민들의 바람에 공감하고 있다며 앵커 시설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민 편의 시설이나 아니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해야 되는 건데 결정은 아직은 안 됐어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그래요. 일단 삼보급단하고 507여단이 이전을 하는 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유 시장은 부평 구민들과도 만나 소통했습니다. 올 한 해 인천시의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한 유 시장. 특히 부평 지역 계획의 경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광역 교통망 확대였습니다. 유 시장은 GTX-B가 건설될 부평역에 복합 환승센터를 성공적으로 설치해 부평을 인천 교통의 허브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역의 수건인 경인전철 지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역시 반드시 이뤄낸다는 입장입니다. GTX-B와 함께 지금 1호선 도시철도, 또 서울 7호선 청라연자,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가 모두 지하화가 되면 일대의 새로운 혁신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인천의 중심 부평, 대한민국의 중심 인천. 부평구를 마지막으로 유 시장의 새해 연두 방문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31년 만에 신청사를 마련한 계양구 의회가 12일 개청식을 갖고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계양구청 옆에 새로 들어선 계양구 의회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공간 외에 세미나와 주민소통회의가 가능한 공간들까지 함께 만들었는데요. 현장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 청사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발로 뛰는 의정으로 진정한 생활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계양구 의회는 설 연휴 뒤인 24일부터 신청사에서 올해 첫 임시회를 엽니다. 동두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군 공여지 문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이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는데요. 최근엔 국방부 장관을 만나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해결의 단초를 얻었을까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두천 캠프 K시입니다. 동두천 시내 중심지 알짜배기 땅에 들어선 미군 기지입니다. 상당수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됐지만 기지 반환은 기약이 없습니다.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 상업, 행정시설과 바로 연결되는 핵심 거점입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K시 미반환으로 인해서 국가계획에 반영된 토지 매입비 명목의 국비 2,760억 원도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두천의 균형 있는 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캠프 K시 반환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이 문제 해결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미군 공여지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공여지 반환이 지연되면서 연간 최소 300억 원의 지방세 손실을 보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났습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미군 공여지를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일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저는 반환 미군 공여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개발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또 아울러 캠프 북캐슬과 모빌의 우선 반환, K시와 호비 기지에 대한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제시했고요. 박 시장은 기지 반환이 어렵다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군 기지가 반환이 어렵다 하면은 우리 동천시에 대한 거기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앞으로 국방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아파트 값을 서로 짜고 올린 주민들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은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 아파트를 10억 원 이상에만 팔자고 정한 하남 A아파트 단지 주민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0억 원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오면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를 문제업소로 몰아가고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